이참에 카페에 올라온 괴담들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떠신지. 점점점. 아, 그럴까? 이참에?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글자가 있는데 이게 저희 카페 배경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검은색 글자로 쓰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색깔 없음으로 하고 써주셔야 이게 잘 나온다는 점 아시겠죠?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머라이어 캐리님께서 제보해주신 실화 괴담입니다. 마당에 서 있던 여자. 안녕? 머라이어 캐리 인사드리옵니다. 글을 잘 못 쓰지만 잘 들어주세요. 간략하게 쓸게.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둘러앉아 웃기거나 기억에 남는 썰을 푸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 그런 얘기를 우리 사촌 언니 둘과 사촌 오빠가 20년 넘게 들려주는 썰이 있어. 진짜라는 거는 우리 엄마도 알고 있어. 같이 봤대. 바로 시작할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일이야. 우리 친할아버지 집은 큰 마당에 있는 2층짜리 전원주택이었어. 어마어마했어. 제일 부잣집 중 하나였어. 2층은 다른 가족에게 세를 줘서 거실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짐을 두거나 못 올라가게 했어.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온 식구가 모였어. 밤이 되고 사촌 언니 둘과 오빠는 초딩이어서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막내였던 사촌 오빠의 아가 거실 창문을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대. 큰언니 작은언니도 호기심에 다가가서 뭐지? 하며 마당을 봤는데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저 멀리서 셋을 쳐다보고 서 있었어. 그리고 씩 웃으며 담벼락 쪽으로 달려갔어. 언니들은 깍 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바로 뒤에 있던 오빠가 하며 저 여자 집에 들어왔어. 2층으로 올라간다. 소리쳤어. 쉬고 계시던 온 식구들도 하며 그 2층으로 올라가는 여자를 따라갔어. 근데 그 여자는 계단 어디에도 없었어. 여기까지야. 참 짧지? 헤헤. 사촌들이 나와 우리 언니에게 지금까지도 실감나게 썰을 풀어줘. 술 처마시면서. 지금은 다 할미 할배임. 후일담으로 3가지 이야기. 그 집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랐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마당을 꾸미기를 하셨어. 연못이 생기면 좋겠다며 땅을 막 파더라. 그래서 진짜 연못을 만들었어. 근데 엄마는 이걸 왜 했지? 하며 현타받은 모습이 기억나. 당시 타지에서 살던 늙어버린 사촌 언니 오빠들이 놀러와 마당 상태를 보고 기겁을 하더라. 그 귀신이 웃으며 달려가서 섰던 곳이었대. 사촌들이 놀러왔을 때 기회주의자였던 엄마 아빠가 같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사촌 오빠 언니들한테 우리 자매 베이비시팅을 시킨 적이 있어. 신나게 놀고 거실에 이불을 다 펴서 불 끄고 누웠는데 문을 따고 누가 들어오더라. 질질 옷 끄는 소리와 함께. 우리 5명은 놀라서 눈 꼭 감고 벌벌 떨고 있었고 그 사람은 우리 얼굴 하나하나에 다가와서 뭔가 확인하듯이 쳐다보고 사라졌어. 눈 감아도 사람이 뭐라는지 감으로 알 수 있잖아. 아무튼 도둑인 줄 알았는데 훔쳐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문도 잠겨 있었어. 결국 가정불화가 생겨 남은 친가 가족은 그 2층 주택을 팔았고 20년이 지나 우리 기억에서 거의 지워지고 있을 때 내가 어른이 되고 취준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했어. 물론 그 옛날 집 쪽은 무서워서 안 갔지. 취직이 되고 채용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을 가야 했는데 그 집을 지나야 했어. 그 집은 리모델링 없이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있었고 무당집으로 바뀌어 있더라. 고마워. Love you. 여기까지가 머라이어 캐리님의 실화 괴담 마당에 서 있던 여자였습니다. 신기하네요. 되게 공교롭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 연못을 파게 된 거고 불 끄고 누워서 이제 뭔가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는데 도둑이 아니었고 문도 다 잠겨 있었다. 귀신이었나 보다 그런 얘기였고 결국에 그곳이 무당집이 됐다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후덜덜. 그리고 고마워. Love you. 재밌었고요. 이런 실화 괴담 너무 좋았습니다.
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신 괴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봤던 거 있었는데, 오케이, 경험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와랄라님께서 제보해주신 경험담 가위 전도라는 괴담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냥 제가 가위 눌렸었던 썰이기도 하고 사람들 중 겪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전도 썰이라서 좀 짧아요. 그러니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만 해도 괜찮습니다. 재미없을 수 있어요. 무섭지 않을 수도 있고. 잘때님이 어제 라이브로 모음집해서 생방송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일단 가위 눌렸던 썰인데 제 처음이다 마지막이었어요. 한 중학생 때 제가 이사를 했었는데 다들 이사하면 몸도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몸이 엄청 힘들었던 날이었나 봐요. 딱 이사 한 짐 다 풀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사를 끝을 마친 날의 밤이었어요. 제가 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해서 거실에 딱 눕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한기라 해야 하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계속 눈 감고 있었는데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미감 찌푸리고 눈을 떴는데 어떤 하얀 소복 입고 긴 머리를 한 여자가 제 목을 조르면서 죽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사람 같아서 무섭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죠. 첫 가위다 보니 마음에서 공포감이 올라와서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잠시 머리를 굴리다가 제 오랜 친구가 알려줬었던 가위 푸는 법을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손가락 발가락을 조금씩 힘을 줘서 푸는 거였죠. 그게 생각이 나서 바로 했더니 가위에 딱 풀리고 나서 확 일어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바람이 휘잉 하고 불고 있더라고요. 저는 헉헉대고 그러다 현실에도 무서워서 그냥 엄마랑 같이 잤답니다. 정말 평범한 가위 썰이었네요. 근데 귀신이 나오셨다니 그거 진짜 무섭긴 하겠다. 저는 가위는 눌려본 적이 있는데 귀신이 나와본 적은 없거든요. 해봤자 되게 어둡고 귀를 때리는 퍽퍽퍽퍽 이런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제가 고3 때 가위를 눌린 적 있어요. 독서실에서 고3 여름방학 때 이제 제가 학원을 잘 안 다녔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딱 공부를 아침에 하려는데 저 그때 아침에 독서실 가면 항상 좀 독서실 복도에 누워서 잤거든요. 그 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방이 있잖아요. 독서실 딱 들어가면 복도가 큰 복도가 있고 옆에 방들이 따닥따닥 있어요. 그 방을 들어가면 이제 또 거기 의자랑 책상이랑 따닥따닥 있잖아요. 이게 그 방의 구조인데 여기에서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제 자리였거든요. 근데 평일 아침에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어둡고 졸려. 그러면 여기 가자마자 책 핀 다음에 여기 복도 쪽에 누워서 잤거든요. 무슨 감성인지 아시겠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아침에 독서실은 가야 되는데 독서실 가니까 졸려서 자고 싶고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독서실 복도에서 자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딱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슬쩍 깼는데 이 문 밑에 약간 빛이 새어나오잖아요. 독서실은 살짝 어두운데 밖에 복도에 빛이 이 문으로 새어오는 거예요. 그 빛을 쫙 보니까 그 밑으로 다리가 엄청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고 쿵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눌린 가위입니다. 그러다 깼습니다. 네. 그게 꿈이었는지 가위였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가위에서 깬 다음에 이제 뭐지 이게 가위인가? 와, 나 가위 처음 눌려봐. 그런 생각을 했더랬죠. 제 가위썰은 한 요 정도? 왜 모르냐고요? 라고 하시는데 좀 그 시간이 지나니까 좀 그게 가위였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네. 잘 모르겠네. 아무튼 와랄라님의 또 가위썰도 한번 들어봤고 전도썰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사이비에서 길에서 전도받았던 썰인데, 이것도 제가 중학생 때 생긴 일이었는데, 제가 그 나이 때 심리적으로 힘들기도 했어서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얼굴에 나 힘들어요 라는 글씨가 쓰여있는 표정을 지은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줌마도 버스에서 내리셨었는데 저는 그냥 상관 안 하고 있었죠. 그때 그 아줌마가 저한테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 정도면 도와줄 수 있겠다 싶어서 알려주고 바로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저랑 같은 방향으로 오시는 거예요. 뭐 이때는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죠. 근데 제가 집 방향으로 가는 길에 마트가 있거든요. 그 근처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물었던 아줌마가 자꾸 저한테 하느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교회? 그런 걸 안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전도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그 아줌마 말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배가 아파서 집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가야 된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계속 붙잡으시면서 자꾸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마트를 운영하시는 부부 중에 먼저 아줌마가 저를 발견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아는 분이야? 하셔서 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다 부부 중 아저씨가 트럭을 주차하시면서 저를 보셔서 그 아줌마한테 얘가 싫다는데 그만하세요 이러시면서 전도하는 아줌마랑 얘기하시다가 결국 그 아줌마가 그냥 가던 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겨우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갔다가 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말씀을 하셨고, 아빠한테도 말했더니 사이비네 이러셔서 저는 이 상태로 사이비? 근처에 사이비가 있었어? 했더니 근처에 있던 교회 이름 말씀하시면서 그거 사이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알기 전에 그냥 평범한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거 알고 사람이 제일 무섭네 이 생각을 하게 됐다죠. 아무튼 제 경험담은 이게 끝이에요. 정말 두 경험 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 됐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여기까지가 가위, 전도라는 시청자 경험담 와랄라님께서 보내주신 경험담이었습니다. 이게 사이비 전도가 저는 항상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지금 바쁨,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하고 이렇게 지나치는데, 어리거나 어린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라오면 진짜 좀 무섭겠네. 갑자기 뭐 남자들이 와가지고 떼거지로 데려가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서웠겠습니다. 채팅창에 난 대학 때 팀원 집으로 과제하러 갔는데 그 마을 전체가 사이비 집성촌이라 교회에 새벽까지 갇혔었음. 니마 이 시청자 괴담 제발 카페에 올려주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니 마을 전체가 사이비 집성촌인 데가 있다고요? 그런 데가 있다고? 뭐야? 미드소마야? 들어가자마자 하얀관에 누워서 안수받으라고 함. 주변에 편의점조차 없음. 뭐야? 진짜 개무섭다. 말도 안 돼. 아니 뭐 그 시티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발 글을 써주세요. 제발 니마 일기 쓰듯이 한 번만 써주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세요. 이 댓글만 읽어도 재밌긴 하네요. 진짜 무서우셨겠다. 그래서 누웠어요? 누우셨는지 그게 궁금하네. 근데 누우면 닫고 수면가스 넣을까봐 무섭긴 하네요. 안 한다고 하고 도망다님. 그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자, 아무튼 가위 전도 와랄라님께서 제보해주신 경험담 가위 전도 썰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진짜 거기 위자도 없고 개 넓은데 뛰어다녔음? 걔네 할머니가 팔 붙잡고 안놔주기도 하고? 싫어하냐고. 그 개 난장판인데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 공간에서? 미친 거 아냐? 이놈아 가지마. 가지마 이놈아. 너 안수 받아야 돼. 누워 이놈아. 노라고요 할머니. 노시라고요. 다음 시청자 제보
경험담, 괴담은 지각이 너무 싫은 중1입니다. 치과소년님께서 제보해주신 경험담이고요. 자, 지각이 너무 싫은 중1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남긴다 하는 게 이렇게 늦어졌네요. 약간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재밌게 읽어주세요. 자, 읽어보니까 안 지루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으세요? 공포 영화를 보고 무서운 장면이 자꾸 떠올라 잠을 뒤척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류는 어차피 픽션이니까 공포는 느끼지 못해요. 다만 저는 무서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벌레와 사람.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사람이 무섭다고 느끼게 된 계기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작해요. 그 전에 저희 집 분위기를 설명드리자면 엄마는 제가 기억조차 없을 정도로 아득히 어렸을 시절에 돌아가셨고 아빠, 할머니, 언니, 가로 열고 악마 그리고 저 이렇게 4인 구성입니다. 아빠, 할머니, 악마, 본인 이렇게 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당시만 해도 유괴 사건이 심심치 않게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 탓에 아빠는 항상 저의 머리를 남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쇼컷을 고집하셨고 유난히 하얀 피부 탓에 고민이 크셨어요. 피부가 하얘서 여자애인 거 티나니까 유괴당할까봐 그게 걱정되셨나 보네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통은 언니가 어느 중학교에 배치를 받으면 주소가 같은 저도 같은 중학교에 받는 게 보통 상식이었는데 학교가 상식을 벗어나더군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중학교에 배치받고 집에 와서 아빠를 붙잡고 울고 떼쓰기를 시전하고 있는데 가로 열고 참고로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찾아보시면 골 때리는 애들이 나오는데 같은 중학교입니다. 좀 무서운 학교였나 보다. 아무튼 그렇게 떼쓰고 있는데 언니가 이렇게 약을 올렸습니다. 울 학교에는 니 같은 바보는 못 온다. 알겠나? 흐흐. 세상 물정 모르는 저는 아빠에게 학교에 전화해서 학교 바꿔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울었지만 소용없었고 저는 언니 따라 유구한 역사와 교복이 예쁜 중학교로 가게 될 거라고 크루들에게 자랑도 했었는데 쪽팔렸죠. 크루들은 이제 친구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쪽팔렸죠. 결국 운명에 순응하며 입학. 학교 3군데가 밀집이 되어 있었기에 만원 버스를 타고 크루들과 비탈길을 올라 교실로 각자 흩어지고 학교 후 어김없는 저녁 시간 저는 아빠에게 어이없는 두 개의 사건을 고자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등교하는데 교문에서 잡힘. 이유는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로 화장하고 일진놀이 하려고 왔냐고 잡혔다는 겁니다. 억울했는데 이 문제는 아빠가 학교에 전화해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한 학기는 교복을 입지 않는다. 오? 와, 이런 데가 있구나.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교복이 너무 입고 싶었던 저였기에 황당했죠. 또 아빠한테 학교에 전화해달라고 조르는데 딸아, 이제 너도 조금은 어른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다. 말,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더 큰 충격을 받고 아빠와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친구 A와 등교 약속을 하고 만원 버스를 피하려 조금 일찍 나와 지름길로 친구 집 근처 뻐정으로 향했어요. 당시 제가 삐삐가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2 때 휴대폰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A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친구의 집으로 향합니다. 친구 A의 집으로 가려면 아직 그쪽은 재개발되기 전이었고 판자촌이 있었는데 그쪽을 지나쳐야 했죠. 그렇게 판자촌 쪽을 지나가는데 그 판자촌 입구에 누가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파워워킹으로 걸어서 정확하게 보진 못했죠. 이윽고 친구의 집. 친구가 아직 준비 중인지 친구 어머니께 여쭤보니 한참 전에 출발했다는 비보가 부글부글 열이 받더군요. A의 어머니께서 지각할까봐 걱정을 하셨어요. 네, 저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각하면 오늘 나의 엉덩이는 남아나지 않겠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판자촌을 지나칠 즈음 학생! 판자촌 입구 쪽에 까만 피부, 마른 체격, 반 대머리, 이상한 추리닝, 딱 봐도 백수. 그냥 갈까? 어쩌지? 내적 갈등이 엄청났지만 네? 대답을 했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본인이 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밖에 내놓아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지금도 존재하죠. 클래식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는 위구심은 아직 어리고 작은 내가 도움이 될까? 그리고 더욱 이상했던 건 책을 가까이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갈등하는 사이 시간은 가고 지각, 체벌, 엉덩이 마비, 친구 A년이 떠올랐어요. 학교 가면 니는 뒤집다. 시간이 촉박하니 얼른 도와드리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이 어디 있는데요? 이쪽으로 따라와. 좁은 입구를 들어서니 그 작은 부지에 비읍 가운데 받침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형태로 다 가구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신기했죠. 약간 그거네요. 쿵푸어 쓸 느낌의 그럼 다가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앞서서 가고 있는데 책이 어딨냐고 묻자 이 길 따라 쭉 가면 저기 창고 보이지? 저기 책 있어. 계속 가자. 마치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나무로 만든 작은 오두막, 주위에는 전부 산이었는데 그냥 어린 제가 느끼기에 저기 가면 나는 죽는구나 하는 느낌이 슬슬 들더라고요. 유유, 아빠. 시계를 보는데 저절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지각해서 학교에서 맞아 엉덩이에 불이 나더라도 살아야겠다. 그 길로 뒤를 돌아 아저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학교 지각하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상냥했던 책 많이 읽을 법한 인상을 하고 있던 아저씨는 없었어요. 인상을 요상하게 구긴 채 얘가 사람 아침부터 열받게 하네 하면서 자신의 양손을 바지 앞섭에 손목 위까지 넣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넣는 건가? 아저씨는 앞쪽에 손을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양손을 쑥 넣는데 그때 까만 무언가 털이 보였는데 끔찍했어요. 저런 게 왜 저기에? 처음엔 그게 그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결국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폭파 직전이었어요. 어지러웠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죠. 어지럽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아저씨가 먼저 걸으시면 제가 아저씨 옷 잡고 걸을게요. 지금 어지러워요. 그리고 제가 그 잡기 찝찝한 옷을 잡고 걷기 시작했고 몇 걸음 걸었을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뒤돌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통수에서는 쌍년아 거기 안 서. 내가 너 처음 본 줄 알아.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앞이 흐려지는데도 계속 뛰었어요. 어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공포가 아니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었는데 초입 부분에 드디어 그곳 주민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조금은 안심이 되더군요. 하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뛰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죽어라 뛰다가 버스가 뭐야?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지각은 피했고 사교시가 끝나고 점심은 또 맛있게 먹고 A년을 잡으러 향했습니다. 마침 고맙게 복도에 나와 있는 A. 야 스바, 니 때문에 지각할 뻔했다 이가. 학주한테 뒤질 뻔했다고. 왜 먼저 갔노? 말해봐라. 5분 기다렸는데 네가 안 와서 미안. 친구도 지각이 무서웠던 모양. 가로 열고 닫고. 미안하다고 하는 친구에게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저 아침에 그런 큰 일이 있었는데도 지각하지 않았고 나의 엉덩이도 지켰다는 생각에 단순히 잊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식사 시간 밥 먹으면서 불현듯 그날의 일이 생각나 아빠에게 전부 얘기했죠. 털 얘기는 빼고.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찾아가겠다고. 그러나 말렸어요. 다시 거길 간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 대신 경각심을 갖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빠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 15대를 맞았어요. 초딩 때는 10대였답니다. 그때 아빠한테 삐져서 얘기 안 하던 때라서 얘기를 안 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아빠는 밖에서 술을 드시고 오셨고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한가득이었어요. 한 번씩 그렇게 손바닥을 치시면 항상 아빠에게선 약간의 술 냄새와 봉지 소리가 났었어요. 오, 감동이다 이거는. 결국 저는 다 지켜냈다 생각했는데 결국 손바닥을 지키지 못했네요. 그 이후로 그 길로는 절대 가지 않았고 저는 중학교 3년 늘 아빠가 학교에 태워주셔서 너무 편안했답니다. 허나 고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집 근처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를 택했고 대학도 원하는 곳에 무사히 입학, 졸업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현재는 평안합니다. 긴 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일본에 살면서 겪은 일을 짧게 써볼게요. 추신, 아빠 항상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써주셔가지고 잘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아버지와의 감동 스토리까지 너무 잘 읽었습니다. 괜히 여운이 남네요. 시청자분 괴담이라 그런지. 자, 여기까지가 치과 소년님께서 이제 제보해주신 경험담 지각이 너무 싫은 중1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아까 그 사이비 집성촌에 갇힌 썰 그걸 이제 그 카페에다가 남겨주셨는데 요거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과제하려다 사이비 집성촌에 갇힌 썰입니다. 시청자 엔넨님께서 겪으신 실화 경험담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과제하려다 사이비 집성촌에 갇힌 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디자인과라서 팀 과제가 많았어요. 저 포함 3명이서 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기숙사, 2명은 통학이었고 밤새 과제를 해야 되는데 기숙사는 외부인 출입 금지라 어디서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한 명이 저희 대학 지역에 살고 있었어서 그 친구가 자기네 집에 와도 된다고 하여 친구네 집에 놀러가는 기분으로 갔어요. 그 친구가 자기네 엄마 차를 타고 가면 된다고 하여 어머니 차를 타고 왔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가 원래 다른 곳에 살다가 이 지역에 올라온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부모님이 교회 때문에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는 속으로 교회 때문에 멀리까지 이렇게 이사를 온다고? 의아해하기는 하였습니다. 친구네 도착을 했고 이 친구 집은 빌라였던 것 같아요. 지하에 어머니가 작업실로 쓰시는 방이 따로 있으셔서 우린 거기서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녁 먹을 시간이 되니 저녁은 교회에서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배고픈 우리는 교회로 갔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어두운데 주변에 아무 가게도 없고 버스도 다니지 않으며 아파트도 없는 작은 동네였어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편의점도 없는 곳이 있을까 했습니다. 교회를 들어가 보니 지금껏 봐온 교회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교회에 의자가 없고 그냥 넓은 곳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쪽으로 이끄는데 저기서 안수라는 것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안수가 정확히 뭐죠? 안수, 일반적으로 안수란 기도나 종교적 위식, 성직 수여식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는 상징적인 위식이다. 신자가 되었다 뭐 그런 건가? 자, 목사님은 여자였고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지어 있었고 앞에는 하얀 관이 있으며 사람들은 그곳에 누워 눈에 안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지라 이상해서 안 한다고 하며 그 큰 공간을 그냥 뛰어갔습니다. 같이 온 친구는 얼떨결에 안수받을 뻔했다가 제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나를 따라오며 속으로 안 받아도 돼서 다행이라 생각했대요. 저 안 해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떤 글자가 쓰여진 티를 입고 있었고 친구는 그 문구를 검색해 보았더니 이곳에서 유명한 사이비 집성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앉은 자세로 누군가는 펄떡펄떡 뛰어오르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원래는 성경학교? 그런 거 가면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 큰 소리로 외치고,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도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 땅이 얼마고 이것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고 뭐 그런 돈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청년부 예배가 또 따로 있다고, 그것까지 끝내야 밥을 먹을 수 있대요. 크크. 그래서 갔는데 이번에도 방석에 앉아서는 어떻게 저렇게 높이 뛸 수 있지 싶을 만큼 또 사람들이 앉은 자세로 펄떡펄떡 뛰어오르며 무언가를 외칩니다. 북한의 동포들에게 어쩌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한 어쩌고,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참 기괴했어요. 그리고 나가니 이 친구의 가족들 모두가 모여 사람들에게 우리 땡땡이가 새로운 신도들을 데려왔습니다. 와! 라며 외치고, 할머니 분은 안수 받으라면서 손목을 붙잡고 안아주시는데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기 싫으니까요. 결국 계속 버티고서 있다가 친구가 포기했는지 그냥 놔주라고 하여 놔주셨고 밥을 먹게 되었는데 12시였습니다. 저녁 먹으러 6시인가 7시에 간 것 같은데 몇 시간 동안 시달린 건지. 근데 저녁으로 고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여기가 이미 이상한 곳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 고기 맛도 처음 보는 맛이어서 저는 배고파 죽겠는데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쫄쫄 굶은 채로 버텼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엔 아직 먹어본 적이 없는 양고기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엔 인육인 거 아니야? 하면서 무서웠었죠. 결국 도망다니고 덜덜 떨면서 기운이 쪽 빠진 우리는 과제도 못하고 새벽 동안에는 그 지하방에서 거의 기절한 듯이 있다가 아침 수업이 있어서 다 같이 어머니 차에 실어져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매일 손가락에 무언가를 차고 다니는데 숫자 카운트하는 작은 만보기처럼 생긴 장치였어요. 300 넘게 카운트되어 있었는데 그게 자기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숫자를 세는 거래요. 무슨 기도를 하냐 물으니 제가 하나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거래요. 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그 친구가 차를 몰고 오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냥 모든 대화가 그 분으로 가득한 친구였네요. 저는 그냥 그 친구를 약간 미쳤다 생각하고 졸업작품까지 함께 작업했네요. 흐흐. 야, 여기까지가 과제하려다 사이비 집성촌에 갇힌 썰이었습니다. 야, 이게 대단하다. 이게 여기 그 친구분은 단단히 미치신 것 같고, 뭐 지금은 좀 안 보시겠지만 집성촌이 아직도 있다는 게 좀 신기하다. 사이비 집성촌이. 사이비 마을 아냐. 그리고 방언을 처음 보면 처음에 무서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친구 따라서 교회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뭐 그 사이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회였는데 방언을 하시는데 뭔가 처음 보는 광경이라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깜빡이 없이 들어오니까 너무 놀랐었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방석에서 이제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거는 한번 보고 싶네. 왜 그러는 거지? 또 저 그런 걸 본 게 있거든요.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 보면 아줌마랑 할머니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막 이러고 있고,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흐짜 하면서 여기를 치면 으악 하면서 막 쓰러지는 거 많던데, 쇼츠 보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요분이 다녀오신 곳이. 무섭네요. 예. 아무튼 그 무사히 빠져나오셔가지고 정말 다행이고, 이분은 아직도 믿고 있을까 걱정되네요. 그 손가락에 차고 다니는 작은 만보기처럼 생긴 장치, 이것도 진짜 어떤 건지 궁금하고 기도를 진짜 많이 하나 보다. 흐짜 정신 차려. 으짜 이러고 막 방석에 눕던데. 그런 분들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쩌다가 저런 것까지 믿게 됐을까. 그리고 저런 걸 진짜 왜
믿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없나?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안쓰러움도 있고 한심함도 들고, 예. 사이비 영상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친구랑 그래도 의 안 상하고 졸업작품까지 같이 하신 게 그것도 대단하신데요, 애네님. 이 사이비 친구가 좀 손기술이 좋았나? 졸업작품까지 같이 할 정도로 기술이 좋았나 봐요. 예. 저 같으면 무조건 같이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재밌네요. 경험담 제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희 네이버 카페에 괴담, 경험담 제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가입해 주셔가지고 괴담 많이 제보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